요즘 이제 코로나 팬데믹 당시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면서도 이렇게 고액의 연봉을 받던 이런 근로 계약이 사라지고 이제 기업들은 과거처럼 직원들이 직접 회사로 출근해서 일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고임금자들을 위한 구인구직 사이트 중에 하나인 레더스에 따르면 기업은 이제 고액의 급여를 지불할수록 이제 그만한 헌신을 요구를 하면서 그 안에는 매일 이렇게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 구인구직 사이트는 지난 1년 동안 올라온 50만 개 이상의 구인 광고를 이제 분석한 뒤 연간 최소 25만 달러를 이렇게 지불하는 원격 및 하이브리드 일자리가 각각 원격 일자리 같은 경우, 그러니까 100%풀 재택을 하는 이런 일자리의 경우 숫자는 거의 95%가 감소했고,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식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만 사무실에 나가도 되고 나머지는 재택으로 하는 이런 하이브리드식의 고액 연봉을 제공하는 일자리 수는 60% 급락했던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연봉 20만 달러 규모의 일자리 중에 완전 재택하는 일자리는 약 4%에 불과한데, 이는 1년 전에 10%에 비해 많이 줄어든 수치고, 그리고 이제 재택과 출근을 병행하는 이런 하이브리드 일자리의 비율은 1% 미만으로 이 또한 지난해 6%에서 또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이렇게 원격 근무나 아니면 이제 하이브리드 근무를 강요당한 뒤 재택근무의 장점에 맛을 들인 수백만 명의 이런 미국 근로자들은 직접 출근하는 시스템으로 복귀를 이제 썩 반기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 구직 사이트는 코로나가 이제 한창이던 2021년도 12월에 미국의 원격 근무가 자리를 잡았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이제 이번 조사를 담당한 이 구인구직 사이트의 성장 마케팅 이사인 존 뮬리닉스는 말하기를, 이제 관리자들은 눈앞에서 직접 감독하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면서, 관리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 밑에 직원들이야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제 기업이 근로자에게 사무실 출근 근무를 요구하는 이유는 좀 다양하죠. 이제 일부 기업들은 이제 원격 근무, 그러니까 재택 근무가 혁신, 뭐 직원들의 뭐 결속력, 아니면 뭐 선후배 간의 이제 멘토링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제 뭐 여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제 월스트리트 기업들이 이제 직원들의 재택 근무를 거의 이제 불허하게 됨에 따라 뭐 시티나 HBS 아니면 바클레이스 등 직원들에게 더 이상 재택근무 하지 말아라, 주 5일 다 나와서 직접 나와서 보고해라, 이렇게 명령했다고 해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이제 재택근무를 좀 이렇게 불허하는, 이제 재택근무 하지 말아라,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금융업계 감시기구인 금융산업규제국은 은행들이 직원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회사 현장에서 점검을 강화하는 규정을 이제 복원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이 규정에는 재택근무자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네요. 작년에 이제 레주머 빌더가 조사한 1000개 기업 중 무려 90%가 작년 말까지 사무실 출근 제도로 복귀할 것으로 이제 예상했다고 합니다. 실제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작년에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매일 1시간 반씩이나 들여 통근하고 싶어 하지 않은 이유를 정확히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 회사에서만 일하라고 이제 붙잡을 필요도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자기는 직원들이 이제 출근하기를 원한다. 옛날 방식처럼 출근하기를 원하지만 나도 이해를 한다. 뭐 통근 시간에 이렇게 막 시간 1시간씩 걸리고 이런 거 번거롭고 회사 나와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해야 되고 이런 거 싫은 건 나도 알지만 우리 회사는 직원들이 회사에 나오길 원한다, 이러면서 굳이 너희가 회사에 나오고 싶지 않으면 이제 그만둬라. 우리 굳이 붙잡고 싶지 않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뜻이죠. 한편 이제 재택근무와 출근 근무 관련 트렌드 변화에 따라 이제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연구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재택근무의 이점을 위해서 급여 삭감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소기업들이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원격 근무 같은 그런 더 특혜를 더 제공할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큰 대기업에 비해서 뭐 다른 베너핏이나 아니면 뭐 임금에 대해서 좀 더 불리한 입장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인재를 찾기 위해서 이런 급여는 살짝 작지만 이제 뭐 이렇게 풀 재택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뭐 사무실에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원격 근무를 선호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하지만 연봉 25만 달러 이상을 받으려면 이제 엄청난 희생 없이 이 정도의 대우를 받는 것은 거의 꿈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말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편하게 재택근무하면서 모든 혜택을 받는 직장은 찾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직 사이트가 말하기를 최고 대우를 받는 직업의 대부분은 최소 5년에서 이제 10년 정도 경력이 필요하고 15년 이상의 경력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면서 물론 미국은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주마다 세금이나 아니면 물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연봉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하지만 이제 대충 이제 평균 잡아서 얘기를 하자면 이 사이트에서 말하는 그런 바는 이제 연봉 25만 달러 이상을 받는 상위 10개 직업군 중에 이제 8개 정도가 이제 뭐 이렇게 의료 관련된 뭐 의사라든지 치과 의사, 뭐 수의사 뭐 이런 부류였고 이제 이 직업군에는 대부분의 이런 의료 쪽은 이제 수년간의 이제 뭐 경험이라든지 의료 관련 학위, 그다음에 면허증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직장을 갖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대부분의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료 분야와 관련되지 않는 나머지 연봉 25만 달러 규모의 일자리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핵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4위를 차지했는데 이 직업에는 이제 높은 수준의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아키텍처가 포함되며 이제 팀을 이끄는 리더십이 이제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러면서 이제 요구 사항에는 일반적으로 풍부한 경력과 함께 컴퓨터 과학 또는 이제 관련 분야의 학사 또는 이제 석사학위가 포함됐으며 최고 재무 책임자 CFO는 이제 6위에 해당되는 직업군으로 선정되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업의 재무 활동을 관리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직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경험과 함께 이제 재무 회계 또는 이제 비즈니스 분야의 고급 학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뭐 이외에도 다른 여러 직업군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요지는 이제 고임금에는 그에 따르는 합당한 자격이 있어야 하고 이제 그만큼 희생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이겠죠. 이제 그런데 저도 여기 주위에서 보면 확실히 완전 100% 재택하는 사람들은 이제 확 준 것 같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하이브리드 식으로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회사 나가는 정도로 거의 많이 이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이제 환자를 대하는 이제 간호사나 뭐 이런 쪽은 이제 의료 쪽에 있는 많은 직업들은 솔직히 재택이라는 쪽에서 이제 많이 선택권이 없지만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는 이제 많은 사무직들은 거의 요즘 이렇게 하이브리드 식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 이렇게 회사에 나가는 그런 식으로 근무 형태가 거의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미국 전역에서 장거리 통근자가 더 증가하고 있다고 요즘 이렇게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통근 거리가 75마일 이상인 이제 슈퍼 커뮤트 이렇게 슈퍼 통근의 비율이 이제 2020년 이후 거의 3분의 1이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 팬데믹 이후에 거의 30% 이상이 증가했다는 이런 말이죠.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무실 근무와 그리고 원격 재택근무가 결합한 이런 하이브리드 근무가 늘면서 집값이 이제 비싼 도심을 벗어나서 이제 외곽으로 이사를 하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몇 번 사무실 출근을 위한 이런 장거리 운전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이 이제 2023년에서 2024년과 이제 그리고 이제 2019년에서 2020년 각각 같은 4개월 기간 동안 200만 건의 이제 아침 통근 횟수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제 4년간 통근 거리가 50에서 74마일은 18% 증가했지만 75마일 이상이 되는 이런 슈퍼 커밋 엄청나게 이제
통근 거리가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32%가 증가를 했다고 해요. 이 4년 동안. 그래서 이제 교통 데이터 분석 업체 인릭스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전체 통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5마일 미만의 통근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합니다. 즉, 이제 단거리 출퇴근은 감소했고, 오히려 사람들의 장거리 통근이 확 늘었다, 이 말이 되겠죠. 즉, 이렇게 하이브리드 근무가 널리 이용되면서 사람들은 직장과 가까운 생활에서 벗어나면서 많은 통근자가 일주일에 이제 한두 번씩 이렇게 통근하면서 장거리를 이렇게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최근 샌프란시스코 인근 노바토에 거주한 어떤 한 직장인이 말하기를, 최근 직장 근처에 침실 3개짜리 낡은 집을 떠나서 이제 북쪽으로 거의 30마일 떨어진 노소마 카운티에서 더 저렴한 비용으로 침실 5개인 집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일주일에 3번만 출근하면 되기 때문에 63마일의 운전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팀에 따르면 이제 편도 75마일 이상 통근 거리가 가장 많이 증가한 도시는 워싱턴 DC, 이제 뉴욕, 피닉스, 달라스, 이렇게 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장거리 통근 거리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해요. 이제 그래서 일릭스 교통 분석가 밥 피슈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일자리는 교외를 포함한 대도시 지역 전체로 꾸준히 분산되었으며, 이는 미국 전국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실제 세인트루이스 공공정책회사 데모그래피에 따르면 2021년에서 2023년 사이에 미국의 56개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 190만 명이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이후 원격 근무가 확산된 이후 미국에서는 지금은 완전 100% 출퇴근이 아니라 이제 사무직들을 중심으로 이제 일주일에 몇 번 나가는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의 근무가 이렇게 대중화가 되면서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지금 상업용 부동산 건물들, 이렇게 공실 등도 역시 장기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즉, 이제 한번 재택근무 맛을 이제 본 미국인들이 다시 100%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퇴근하라, 이렇게 하면 실업률이 역대 최대치다, 이렇게 경제 상황이 나빠지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미국에서 적어도 다시 오피스로 매일 출퇴근하는 문화가 조만간 다시 이렇게 빨리 돌아오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